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흥분을 감추기 어려운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자켓과 셔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비헤비어의 FW 2차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영상입니다. 근데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이번에 FW는 비헤비어가 미쳤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물론 모든 브랜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멋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비헤비어는 그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이번에 FW 때 비헤비어가 굳히기를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번 시즌의 비헤비어는 뭔가 일을 한번 크게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품을 한번 딱 보시죠. 사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2차 상품이 오픈이 되면서 많은 물량이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는 제품도 있지만, 그런 제품들은 비헤비어 공식 홈페이지에도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만한 친구는 바로 이 MS 자켓이죠. 다이드 MS 필드 자켓인데,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익숙한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65 필드 자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M65 필드 자켓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넥 부분이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리지널 제품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프라인에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드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은근히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찍찍이로 이렇게 비조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역시나 원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원단을 긁어내거나 뜯어내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랑 디테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이렇게 깔끔하게 넥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좀 짤뚱한 지퍼와 엄청나게 볼드한 느낌의 지퍼, 아이디얼 지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진짜 밀리터리 느낌이 물씬 나고, 안쪽에 이런 택도 감성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 딱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실루엣은 사실 오리지널하고 많이 다르게 많이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딱 입어봐 드릴게요. 이 정도 느낌의 실루엣입니다. 여기에서 오리지널처럼 이렇게 소매 쪽에 가드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이런 식으로 접어 입을 수 있게 완성이 되었고, 그 외의 디테일들은 거의 오리지널과 약간 충실 복각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복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냄새 정도는 풍깁니다. 다만 원단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덜어낸 디자인들, 실루엣들은 확실히 비헤비어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이 원단 자체를 가공하는 방식에서 이제 조금 빈티지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살렸던, 그래서 약간 이거 진짜 오지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데, 근데 그 오지가 오지 데드스탁이 아니라 약간 좀 쓴 이미 빈티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느낌이 좀 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올리브 컬러는 지금 현재 품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빈티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65 필드 자켓은 이 정도 사이즈가 여유 있는 제품으로는 빈티지로 구하시기가 사실상 어렵고, 실루엣도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약간의 깨알 포인트라면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바텍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정도의 느낌의 포인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런 친구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일 먼저 반응이 왔던 친구가 이 친구였고, 이 친구는 아마 조금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익숙한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보여드릴 만한 친구는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코튼랩으로 되어 있는 이제 기검 체크 셔츠라고 보면 되죠. 사실 이 기검 체크는 이미 SS 때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으로 굉장히 판매가 좋았던 그런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판매가 좋았던 네이비 컬러, 좀 짙어 보이긴 하지만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컬러와 그 다음에 요번 시즌 키워드 컬러 중에 하나인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레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고 박시한 느낌에 어울리게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볼드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 센터 플릿이 잡혀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플릿 있죠. 네, 박스 플릿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살짝 이렇게 우아한 느낌의 여유 있는 실루엣. 거기에다가 이제 코튼에 이제 약간 네판 느낌의 코튼을 사용해서 SS보다는 확실히 겨울 제품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풍겨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비에비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 빈티지를 좀 더 편하게 그냥 가볍게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원단들을 또 잘 셀렉하셔가지고 굉장히 고급 메이킹을 기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저는 사실 네이비는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미 네이비로 되어 있는 깅엄 체크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붉은색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 원픽은 제가 오프닝 때도 입고 나왔었던 바로 이 자켓입니다. 기가 막혀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커버올 자켓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더 카라가 포인트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매 부분에도 레더가 들어가 있어서 이 레더를 한번 이게 워싱을 돌려가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이 디자인 자체와 이 기장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커버월이라고 하는 원류가 있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다만 이 커버월이 이제 프랑스에는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전형적인 디자인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워크 자켓이라고 하면 초어 자켓이나 커버월 자켓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그걸 생산했던 브랜드별로도 너무 다양해서 딱 원류가 어떤 거다 어떤 게 오리지널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딱 볼드한 아웃포켓들이 이렇게 딱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제 카라 부분에 레더로 포인트를 딱 줌으로써 딱 인상적인 어떤 느낌인데 이 원단이 일단 데님 원단입니다. 블랙 데님에 셀비지 데님이에요, 심지어.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가격대가 40만 원대이기는 하거든요. 어쩌면은 비에비어의 이런 간절기 느낌의 아우터 치고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상 제품을 보면 이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합리적인데 혹은 가격 상관없이 너무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감에 이 블랑켓 느낌의 울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덕분에 사실은 약간 아우터들을 좀 걸치고 나서 최종 아우터로 살짝 걸쳤을 때에는 초겨울이나 뭐 진짜 완전히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우터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님 소재가 주는 이 느낌에 잘 맞춰서 이런 청바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버튼들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이 주머니 버튼은 또 13개의 별이 박혀있는 버튼입니다. 이 13개의 별이 박혀있는 버튼은 사실 빈티지에서는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거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사를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미국이 식민지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로. 근데 그 당시에 최초로 독립을 했었던 13개의 주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합중국의 어떤 국기에는 주의 수만큼 별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13개의 주를 표시하는 13 Stars가 이제 실제로 빈티지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뭐 미국에서 나오는 뭐 기념 주화라던가 기념하는 어떤 그런 거에 별의 딱 개수를 보면은 옛날 것들을 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13개의 별이 박혀있는 주화든 뭐든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이게 최고입니다. 네, 그냥 개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막 뭐 메이킹적으로 어디가 뛰어나고 당연히 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어떤 바텍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과 리벳으로 이 데님 소재와 합을 잘 맞춘 것들, 전반적인 실루엣감, 약간 여유가 있고 기장감이 중기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트 있는 느낌들 다 너무 좋지만 사실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옷이 너무 예뻐요. 네, 솔직히 이번 2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친구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만한 거는 요 코만도 니트입니다. 코만도 니트는 사실 원래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요걸로 익스클루시브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니트웨어라는 게 사실 빈티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니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밀리터리적인 빈티지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재밌는 게 코만도 니트인데, 이 코만도 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데에 이제 다른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아니면은 실제 빈티지 밀리터리 군복에서는 위에 입는 옷들도 많고 어깨나 이렇게 팔꿈치 쪽에 쓸 일이 많으니까 이런 니트 소재보다는 이제 다른 화섬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덧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배색감으로 딱 줌으로써 그 코만도 니트의 오리지널 니트는 가져가되 현대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뭐 보강이 필요 없는 영역들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었던 이 니트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C2 가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도 원류와는 다르게 재미있게 해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사실 원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친구로 많이 개량하고 변경을 하면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빈티지 니트웨어나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특히나 밀리터리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은 소매가 이렇게 되게 길어요, 시보리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니트웨어 예전에 이 관련된 니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뭐 성형 니트다, 헤라시다, 이렇게 사시봉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 관련된 종합 영상들 다른 영상으로 한번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니트를 한 번도 바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만들어진 니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니트를 바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재미있는 점들은 어쨌든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과 그 다음에 이 한 패널로 넘어가는 싱글 레글런 요 어깨선도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딱 입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딱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실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너웨어로 입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가 지금 2차 때 발매가 됐던 제품인데, 그것도 있구나. M35 트라우저 팬츠가 SS 때도 데님으로 나왔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재가 겨울 소재로 좀 바뀌면서 더 캔버스에 조금 더 두툼한 느낌으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SS 때도 이렇게 약간 데미지 디테일들이 들어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데미지랑 빈티지한 느낌의 어떤 워싱과 후가공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M35 기본 느낌이 아니라 비에비어가 추구하는 어떤 빈티지를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디자인 안에서 많이 소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놓쳤구나. 이 친구. 이 친구는 더 말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느낌의 카라테 디트로이트 자켓과 리 스톰라이더랑 리의 이제 예전 점퍼 스타일에서부터 출발했었던 디자인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서 이번 시즌에 이렇게 넵데님과 작년처럼 이렇게 울 블랑켓 소재가 안쪽에 들어가고, 카라 부분을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가죽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데님 컬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잘 어울리는 브라운 스웨이드 가죽을, 그 다음에 이런 히코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양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포인트를 줬던 친구들도 나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가 진짜 좋긴 합니다. 이 친구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울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요. 안에 좀 레이어링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작년에 나왔었던 친구는 좀 추운 겨울까지 잘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또 한번 같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번 영상처럼 좀 전반적인 이제 피팅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설명은 이만하고 바로 스타일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만도 니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만도 니트라고 보통 표현하는 니트가 원래 이제 30년대, 40년대쯤에 이제 미군에게 납품되던 니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에 이렇게 덧댐이 있어요. 가죽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화섬이나 이런 약간 내구성이 좋은 원단으로 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팔꿈치도 쓸 일이 많고 여기에 뭐 매거나 뭐 군장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데 마모가 쉽게 될 수 있는 곳을 덧대주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디자인적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배색을 주는 짜임으로 만든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예쁘다면 예쁜데 이 덧댐이 있는 게, 근데 뭔가 요즘 니트를 입는 분들에게 꼭 이런 덧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배색으로 줌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스트라이프의 니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본도 없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요게 오히려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원사 같은 경우에는 울 100%의 원사를 사용해서 이제 7게이지 정도 되는 두께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골지가 깊은 립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오리지널도 원래 립 조직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승할 건 계승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이제 표현이 됐던 친구이고, 드라이 피니쉬라는 공정을 거쳐가지고 약간은 푸석푸석한 느낌이 나는데 이것 역시나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이 브랜드와의 정체성과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컬러도 있지만 다른 컬러도 있거든요. 제가 다른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인 컬러도 있고, 사실 안 입었지만 이제 그레이 색상도 있기는 있어요. 다만 이 와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M35 팬츠랑 같이 입었지만 약간 연청이나 중청 계열의 청바지랑 입어도 레드 컬러는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청바지들하고 매치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M35 트라우저 팬츠이긴 합니다. 이 M35 트라우저 팬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밀리터리 팬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팬츠가 결국에 M51이나 M65 같은 여기 포켓이 카고가 있는 그런 팬츠, 혹은 퍼티그 팬츠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퍼티그처럼 볼드한 아웃포켓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빈티지에서 그냥 아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그런 밀리터리 팬츠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감하게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 퍼티그 팬츠 워낙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머니의 모양이 조금 다른 변주가 된 친구이면서 동시에 뒤에 신치백이 있어서 약간 허리를 잡아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냥 대표님이 이 신치백을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약간 밀리터리 오리지널을 갖고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보다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역시나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헤비어의 빈티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의 실루엣들이 있지만 바지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이 M35 팬츠예요. 적당히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동그랗지 않고 가볍게 릴렉스하게 혹은 조금 더 레귤러하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현재 지금 4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허리가 좀 커요. 근데 그냥 신치백으로 잡고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SS 때도 이 제품이 발매가 되긴 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구현하였는데, 요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SS 때는 굉장히 얇은 데님 원단이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버스 원단을 사용해서 조금 더 밀도 있고 약간 두께감도 있는 원단으로 가공, 다잉을 거쳐가지고 완성된 친구이고요. 이게 지금 블랙 컬러인데, 제가 이거 블랙 컬러 말고도 잠깐만요. 이렇게 워시드 올리브 컬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아마 이 올리브 컬러는 이 디자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블랙 컬러를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밀리터리 팬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블랙으로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오리지널이 대부분 올리브나 약간 초록색 계열이거나 카키 계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블랙 컬러로 오버다잉해서 입던 약간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절이 진짜 밀리터리 말고 이제 현행으로 나오는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원래 빈티지를 사서 다잉해서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블랙이 주는 그런 약간 세련된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밀리터리 팬츠를 블랙으로 다잉을 하면 그런 걸 현행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 차는 사실 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에 입고 있는 C2 자켓도 조금 점퍼라고 말씀드릴게요. 점퍼도 조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C2 점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업 스웨터입니다. 네, 풀업 뭐 가디건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마 제품명 자체는 C2 풀 집업 뭐 가디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울 100%로 짠 원단으로, 그리고 12게이지 정도 되는 아까 입었던 코만도 니트보다 조금 더 얇게, 네, 그리고 이제 조직감도 조금 더 약간 촘촘하게 보이는 그런 조직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라이 피니쉬로 약간 꺼슬꺼슬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약간 건조한 느낌의 그런 원단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친구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C2라는 스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그 미 공군에서 뭐 파일럿이나 아니면 정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타 등등 사람들이 좀 보온용으로 입던 방한용 이제 이너웨어에 가까운 스웨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 오리지널 이것보다 더 핏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더 여유가 있게 상동을 주고, 전체적인 기장감은 조금 이너웨어로서의 어떤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쫄하게 나왔고, 그리고 주머니 모양도 뭐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C2 스웨터 빈티지 자체가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여기에는 없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C2처럼 이번 시즌에 나오는 다양한 비헤비어의 아우터들이나 자켓들 안쪽에 입을 수 있는 방한용 어떤 스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량 패딩 같은 것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스웨터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이 옆에 이 시보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그대로 뺐는데 뭐 요거야 이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되니까, 뭐 만약에 이런 거에 좀 싫다,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예쁘게 스타일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 비헤비어의 니트를 설명을 해드릴 때, 사실은 뭐 비헤비어 니트뿐만 아니라 저희 전반적인 니트를 설명해드릴 때 막 예전에 말했던 뭐 헤라시다, 뭐 어떻게 했다, 성형 니트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저희가 바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입었을 때 여기도 절단면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좀 특징이긴 하죠. 그래서 이 친구 역시나 사실 컬러감이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레드 컬러랑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그레이 멜란지 컬러랑, 그리고 나서 브라운 컬러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컬러도 매력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뭐야 저 레드 컬러를 어떻게 입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레드 컬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연한 느낌의 연청이나 중청 계열의 데님, 그 다음에 좀 딥한 인디고 계열의 네이비 제품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냥 생 블랙이랑 입었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아더 컬러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도 워시드 레더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워시드 레더라는 게 결국에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 레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세탁을 돌려가지고 살짝 더 빈티지하게 만들었던 레더로 되어 있는 이런 약간 워크 자켓이라고 보셔도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헤비어를 좋아하셨다면 작년 시즌에도 유사한 느낌의 자켓이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더 캔버스, 좀 두꺼운 캔버스 원단으로 되어 있었던 약간 워크 자켓인데, 사실 이 친구는 디트로이트 자켓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카라트의 자켓과, 그 다음에 리 라이더스에서 나왔었던 스톰 라이더랑, 그 다음에 몇몇 제품들이 있어요. 리 빈티지 자켓들이,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던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작년 버전은 조금 더 카라트의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단 자체를 굉장히 헤비한 캔버스 원단을 사용해서 완전히 이제 워싱을 빼버렸으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의 빈티지의 느낌이 좀 더 많이 강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데님 원단을 사용을 했고, 이 넵 데님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주는 인상이 좀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쪽 카라 부분은 이 데님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게 브라운 스웨이드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를 딱 사용함으로써 조금 이제 포인트를 다 줬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냐라고 하면은 뭐 주머니 디자인은 리에서 왔고 뭐 전체적인 느낌들은 뭐 근데 오히려 이번 시즌 카라트의 오리지널하고는 조금 많이 느낌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요렇게 이 브랜드에서 보여주니까 이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안감도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울로 되어 있는 소재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지금 좀 많이 덥습니다. 예, 니트를 입고 그 위에 또 입었으니까 많이 더운데 제가 작년에 이 제품들 판매를 하고 저희 쪽에서 입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레이어링만 잘 하시면 초겨울이나 약간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그 워시드 레더로 되어 있는 커버홀과 마찬가지로 활용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이건 좀 센데? 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이 디자인의 히코리 원단일 겁니다. 히코리 원단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히코리 제품은 이 친구인데 이게 그냥 스트라이프처럼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워크웨어나 이런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스트라이프 두 가지 중에 이런 히코리 방식도 있고 와바시 방식도 있어요. 와바시 방식은 실제로 이제 인디고로 염색되어 있는 거에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워싱을 빼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면은 히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임으로 만드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디고로 염색되어 있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보여주는데 뭐랄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레더를 포인트를 줌으로써 사실은 조금 더 웨어러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히코리를 그냥 단순히 입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와, 나 너무 빡센 아메카지 워리어야 이런 느낌이 좀 나요. 하지만 이 친구는 요렇게 바꿈으로써 조금 더 주는 인상이 좀 더 뭐랄까 약간 그래도 섹시한 옷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요것도 한번 같이 입어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심플한 이너웨어랑 그 다음에 이제 팬츠를 입고 그냥 가볍게 딱 걸쳐 주시면은 포인트 있는 원단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 있는 레더 카라가 주는 느낌들까지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냥 가볍게 내가 원래 모노톤이나 좀 약간 절제되어 있는 컬러감들을 이너랑 팬츠로 많이 입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너무 당연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원래 기장이 좀 짧습니다. 근데 얘는 그 디자인을 계승했기 때문에 기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원단이고 짧은 자켓이고 사실은 작년하고 변화되어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루엣적으로 조금 더 뭐 좋아졌나? 이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액션 플리츠라고 하는 이 뒤쪽에 있는 플리츠가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없어졌어요. 오히려 실루엣이 살짝 더 이쪽에 좀 더 어깨 움직임이 좋게 약간 벌어진 거를 제외하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의 자켓까지 해서 이제 비헤비어의 이번 2차 발매 제품이 사실상 여기 한번 오시겠어요? 이 스카프를 제외하고는 다 됐다. 스카프도 그냥 가볍게만 설명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사시코랑 그 다음에 인디고로 염색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코튼으로 되어 있는 스카프이기는 합니다만 스카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헤비어에서 먼저 이렇게 아우터들이나 제품들을 먼저 보시다가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한 스푼 더 스타일링의 마침표를 좀 제대로 찍고 싶다. 뭐 느낌표로 탁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약간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문장부호로 제가 딱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한 느낌으로 뭔가 딱 방점을 찍어주고 싶을 때 이런 스카프를 이용해 주시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다양하다. 다양해서 단순히 아이템만으로는 강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카프 말고도 이제 목도리나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이제 더 보온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능적으로 찾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멋스러운 스타일의 제품들은 기능적인 것도 좀 존재하긴 하지만 스타일적인 게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소재는 어쨌든 코튼으로 되어 있는 인디고 워싱이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교차되면서 스트라이프가 보여지는 히코리 방식이고 이 디자인의 원류는 카라트의 디트로이트 자켓과 뭐 리의 빈티지 자켓들의 포켓 모양과 전반적인 것들을 합쳐서 좀 매력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다. 뭐 M35 트라우저 팬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퍼티그 팬츠가 아니라 조금 독특한 모양의 퍼티그 그런
독특한 모양의 아웃포켓이 되게 매력적인 어떤 디자인이다. 뭐 저기서 사용했었던 더 캔버스 소재를 어떻게 워싱을 했다.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지퍼를 아이디얼 지퍼를 썼다. 대부분 지금 아이디얼 지퍼를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기본적인 YKK보다 훨씬 더 빈티지 무드를 내기 위해서. 그런 구태의연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이 브랜드에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심플해요. 그냥 잘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를 어떻게 마감을 하는 게 좋은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제품의 원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제가 뭘 해도 와, 이 옷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그치. 이렇게밖에 수긍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들을 보실 때 조금 더 그냥 제품의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뭐 여기도 지금 사실 램스킨 되게 고급스러운 램스킨을 사용해가지고 워싱을 돌려가지고 이 독특한 무드를 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랙으로 덧댐을 하는데 이 덧댐하는 소재가 어떤 소재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 브랜드의 무드와 잘 맞게 조금 더 워싱을 돌려서 매력적인 느낌의 오묘한 그런 가죽의 질감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원단을 이용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발매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비에비어라는 브랜드를 바라보실 때 뭔가 야 이게 근본이지 저게 근본이지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브랜드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에서 이번 시즌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한번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즐기시더라도 비에비어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어떤 기대치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좀 강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비에비어의 그 다음 차수 제품들도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음 차수 때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